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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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사요를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자력 양성과 공도자 숭배를 이렇게 쌍으로 놓고 이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요 중에서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서 한번 논해 봤는데, 오늘은 지자를 본유한다. 지자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선도자, 이렇게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자녀 교육. 여기서 타자녀라는 것은 자기 자녀는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타자녀까지, 내 자녀, 타자녀까지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배우는 입장이고 하나는 가르치는 입장, 이 두 가지 지점이에요. 그래서 인류 문명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조건 중 하나가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들을 보면 전부 다 배우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냥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야생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렇게 이 DNA상에서 생명 활동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태어난 이후에 배움에 의해서 생명체들은 많은 부분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은 이 배움의 문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배우고 가르치는 이 두 가지로 문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축이 될 거예요. 아마 그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배우고 가르치는 그 축이죠, 축.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인간 문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회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하고 또 우리가 잘 또 그 뜻을 잘 또 새겨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했냐면 하나는 지혜로운 지자죠, 지자. 지혜로운 존재, 지혜로운 사람을 본 말로 하면은 본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집단이 지자를 앞에다 세우냐, 못 세우냐 해서 거의 결정되죠. 그리고 또 한 축은, 잘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육이죠, 교육. 잘 가르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 교재 367쪽 펴보세요. 여기 보면 지자본이 항상 사유에서 가장 큰 핵심은 강령이에요, 강령. 강령인데 보면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이게 거꾸로 해봅시다. 우자는 지자를 가르치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이게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 뭐냐면 지자는 우자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당연한 말을 인류 문명이 실현을 하면 문명이 진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런데 대종사님이 처음에 지자본이 이거 할 때
이게 지자본의를 뭐라고 하셨더라? 처음에 유무식 차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이게 유무식하면 알고 아는 거 위주로만 되잖아요. 이게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지우차별이라고 고치세요. 유무식하면은 이렇게 지식 그렇잖아요. 지식만 의미하고 실행을 포함하지 못하는 실행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기서 지자란 것은 이런 아는 의미의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롭다는 그래서 지우차별로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지자본의로 바뀌신 거예요. 여기 한번 370쪽 펴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딸락에 지우차별은 전일 비공식 발표 시 유무식 차별로 하였으나 유무식이라고 한다면 다만 지식만 의미하고 실행을 포함하지 못하여 그 범위가 넓지 못한 것 같으므로 지우차별로 정정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겉으로 지식은 많으며 지식이 많을수록 심지가 부정한 자, 이게 마음 바탕 있죠. 심지가 부정한 자는 악행을 더하나니 이것이 사실된 참다운 지식을 안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식이라면 대번 과학의 지식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알고 실행이 겸비한 지자를 사용하오니 일반은 지우차별로 사용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식과 실행을 겸비한 지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이거 지자본의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 말을. 그래서 대명사님께서 지혜지자를 써갖고 지자다 이런 의미를 사용한 거죠. 대명사님께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풀어서 본다면 이 지자본의에도 원래는 지자다 우자다는 차별이 없는 자리에 바탕한 거예요. 여기서 지우차별이라고 말을 했지만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차별 없는 그 청정한 자리에서 보면은 당연히 지자는 우자에게 배우고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를 배우는 것이 당연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자다 우자라는 상이 없을 때, 착이 없을 때 당연하게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관해 보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자다 우자라는 착이 없는 자리에서는 지자본의가 당연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자본의를 하려고 해도요. 이 차별심이 끊어진 이런 쌍자리에 근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사회적 운동으로서만 대명사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깨달으신 이런 이 자리에 근원하니까 당연히 그걸 그 경지로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니까 지자본의를 해야겠다는 이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요가 교리도에서 보면 일원상이 맨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이게 일원상이 근원한 사요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사회운동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일원상의 근원한 활동이에요. 이 지점을 항상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사연은 그냥 우리가 마치 그 뭡니까? 그냥 캠페인 같은 이런 식으로 이걸 살펴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별심이 없는 청정한 자리에서 우리는 지자를 그 자리에 있으면 나보다 뭔가 모든 분야에서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 그 입장에서 배우는 것이 거기에 착이 없어요. 착이라고 하죠. 뭔가에 내가 더 나이가 많다니 또는 나는 저쪽 사람들한테하고는 상대 안 할 거야. 뭐 그런다든지 배움에 일체의 걸림과 흔적 같은 것이 없는 거예요. 배울 수 있으면은 그가 어떤 경우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 일원상 진리에 이 청정한 일원상 진리에 근원하기 때문에 지자라고 하면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하나 있는데, 배운다고 하니까 이것을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오해하면 안 된다. 배운다는 이것은 사실은 배운다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를.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바탕이 되고 의지가 되는 관계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못 이해된 것이 배운다고 뭐 이렇게 상하의 종속관계 같이 이렇게 아니 끈끈한 이렇게 관계 속으로 보니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의 배움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진정한 스승은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게 좀 정서적으로 조금 안 맞는 얘기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소리를 해보는 거예요. 지자본의에서 진짜 지자는요, 진정한 친구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구해야 될, 내가 배워야 될 자리에서 진정으로 지자로 해서 내가 그때 나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자본의의 그 조목을 보면 첫 번째가 솔성의도가 나와요. 두 번째가 인사의 덕행이 나와요. 이게 근본이에요. 솔성이라면 성품을 거느리는 거니까 일원상의 진리를 거느리는 힘이에요. 솔성이니까 성품을 거느린다 하면은 이게 원불교적 이야기로 한다면 그냥 마음 잘 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이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해서 마음의 자유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게 바로 솔성이에요. 솔성. 이게 성품을 거느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자로 삼으려는 것이 1차적 지자본의의 내용이고, 인사의 덕행일 때 이게 보통 인사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인사를 잘해야 된다. 여러 가지 경례를 잘한다도 인사지. 그 다음에 사람을 적재적소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인사지. 또 여기에 인사의 덕행은 뭘까요? 사실 이게 인사라면 아마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는, 또 사람을 잘 이렇게 모시는, 어쩜 사람을 잘 불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솔성과 인사의 덕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게 솔성을 기반돼서 인사의 덕행이 돼야죠.
요게 지자본의에서 1차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뒤가 뭐가 있어요? 이제 생활에 대한 지식, 학문과 기술, 그 다음에 기타 상식,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지자본의는 이제 아주 필요할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옛날에는 경험이 그 지자였는데 지금은 경험은 더 깎아본 내용이 돼요. 계속 세상이 변하니까 경험이 있다 그러면 과거에 붙잡히는 라떼에 걸리죠. 이게 그렇게 되죠, 이게. 근데 옛날에 경험이 큰 지혜도 되는 면이 있지만 앞으로 시대는 큰 걸림돌인 거죠. 그 경험에 붙잡혀 있으니까 세상 막 바뀌는데 이게 과제입니다. 우리도 과제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타자녀 교육 한번 봅시다. 타자녀 교육. 타자녀 교육도 타자의 강령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타자의 강령을.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편소, 뒤에 소는 적을 쏘니까 가지면 편은 뭐예요? 편중됐다 뭐 이렇게 이게 좁은 거죠. 편수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여기서 자타의 국한이 등장하죠. 자타의 국한.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앞에 편소 나왔고 국한 나왔고 지체 나왔어요. 지체가 뭐예요? 이렇게 막히는 거죠. 뭐 차량이 지체됐다. 시간이 지체되면 뭐 이렇게 막히는 거죠. 근데 교육기관이 확장하고, 확장이 한번 나왔어요. 확장.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국한을 벗어나는 거 나오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이 나왔어요. 그럼 앞에 편소하고 확장이 대응이 되죠. 그리고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체하고 촉진. 이렇게 대응이 돼요. 이 문장이 이게 대응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일체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명을 촉진해갖고 일체동포가 낙원을 생활하자는 게 여기서도 국한을 벗어나는 것,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이게 핵심이에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난 자리가 바로 이론상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타자녀 교육도 단순히 그냥 교육하자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진리를 딱 그 근거에다 보니까 자타의 국한이 없는 자리에서 보니까 타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깨달으신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안목에서 사회의 문제를 보니까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방식은 타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타자의 교육이 그냥 교육사업하자 하고 그냥 어떤 우리가 그 방법론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론상의 발현의 내용이에요. 이론상을 발현시키는 이렇게 이론상을 낮추는 내용 중 하나가 타자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사요도 다 이론상의 작용이라는 거죠. 이론상 진리의 작용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이론상 내용을 계속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배우는 사람은 사요가 이론상의 발현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사회 사람들은 그냥 우리하고 같이 뭐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봐도 우리는 그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배운 이렇게 받들어서 활용하는 우리 공부인들은 타자녀 교육이 바로 이론상의 작용, 이론상에 근원한 우리의 작용이에요.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교리도에 위에 이론상이 있고 사유가 그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과보험 신학문에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론상 자리에 바탕을 두고서 여력이 있는 대로 타자녀 교육을 하고, 힘 닿는 대로 기여를 해야 되고,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타자녀에게 장학사업, 교육 이런 데 협조하자는 거예요. 대인상이 또 그냥 막 무조건 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력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기여하고 협조해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반복하지만 타자녀 교육도 자타의 국한이 없는 이론상 자리에서 자타가 둘이 아닌 자리타의 도를 드러내어서 타자녀 교육을 실현. 자리타가 되기 위해서도 타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원불교 교도 소태단 대종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로서는 소태단 대종사를 정말 그 가르침을 우리 영생의 가르침으로 삼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모두 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선별교육? 안 맞아요. 누구나 교육을 받는 보편교육으로 가야 되고요. 평생교육으로 가야 되고요. 배우려고 마음 있는 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후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소태단 대종사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색깔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대종사님의 이 이론상 진리에 근원한 이 타자녀 교육을 하는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은 그렇게 해야죠. 돈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다? 이건 대종사님이 눈물 흘릴 내용이에요. 속으로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도가 수행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여러 가지 안 돼갖고 훈련을 못 받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도 못 가르쳐 또. 그러면 안 돼. 타자녀 교육에서도 안 맞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이거 종합법을 해볼게요. 429쪽 이 교재 한번 펴보세요. 429. 이제 이 지자본의하고 타자녀 교육의 관계에서 지자본의는 뭐예요? 지자를 본의하겠다는 것은 내가 잘 배우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죠? 타자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지도할 자리에 잘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딱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는 잘 배우고 하나는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면이죠, 양면. 이걸 한번 보면 배우고 가르치는 이 관계는 명령하고 주입하고 복종하고 길들이는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까딱 오해를 하면 또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감화, 공감 이런 관계 서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해시키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감화되고 공감되고 아니 이렇게 가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죠. 가르친 사람 권위가 있어야 돼. 가르치는 권한이 없는 가르치는 것은 서비스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현행 학교를 보면 학생들의 인권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선생들이 학생들을 그냥 마음대로 했거든요. 저희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 때 막 수업 시간에 막 의자 밑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 한 반에 60명, 70명 있는 애들이 막 그 조그만 의자 이게 한참 책상 있죠. 책상 밑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면 막 다 맞았죠. 또 나와 그러면 나 앉았어. 또 책상에 다 앉아요. 또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고 막 이거 훈련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시대는 그거에 너무 당연하게 선생님의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체벌에 대한 굉장한 그게 있었죠. 이렇게 허용. 그러다가 이제 체벌 안 됐죠. 저희들도 다 체벌 속에서 성장한 세대지만 이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체벌에 대한 또 아이들은 맞는 대상이 아니다. 학생은 맞으면서 배우는 대상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또 선생들의 가르치는 권한이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또 반대로.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뭔 일을 해도 방어할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또 이렇게 이게 한쪽이 강해지면 또 이렇게 돌리면 또 반쪽 문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배우는데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권한도 있지만 선생들이 가르치는데 선생님의 그 가르치는 권한이 침범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요즘 또 충돌해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참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르치는 권한도 절대로 포기되면 안 돼요. 나한테 온 이상은 그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마치 강압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또 존중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관계가 설득하고 이해하고 서로 담화되고 공감되는 그런 것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까딱 잘못하면 독백이 되는 거예요. 선생은 나의 상대인 학생이 없어요. 그냥 선생이 진두지휘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연극하면은 그 그림자 연극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땡땡찌 움직이면 그 지휘한 사람이 이렇게 다 움직이잖아요. 피노키오 같이 이렇게. 학생이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로 안 볼 수도 있죠. 요즘 지나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생각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독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는 대화, 다이얼로그, 대화죠. 이 대화 속에는 이것이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대립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전달하려는데 안 들어가, 튕겨. 흡수가 안 돼.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됐든 서로가 주고받는 이 관계가 돼야죠.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참 재미있는데 악수를 한다 봅시다. 내가 손을 내밀었어요. 상대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도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악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손을 딱 내밀면 니네들은 전부 다 내 손을 잡게 돼 있어. 이건 아니죠. 어떤 위계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이 마음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또 저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상호 고유한 존재가 상호 대체 불가능한 이러한 우리 원불교 교리로 보면 처처불상입니다.
배우는 사람도 처처불쌍이고 가르치는 사람도 처처불쌍. 이게 서로 관계를 하는 것이다. 부처와 부처끼리 관계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그러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에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은 낮고 가르치는 사람은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지구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그냥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우주 차원에서 보면은 어디가 높고 낮은 게 있어요. 저기 우주공간에 나가면. 아, 그냥 예로 들은 거예요, 예로. 서로 관계할 뿐인 거죠. 어디가 위요? 내가 위면 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 당연한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는 절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권리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서로 상대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내 가르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복잡한 말 같지만 사실은 제가 상당히 앞으로 시대에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권한은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거기에 무엇가 더 뭡니까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다고요.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가르친다 하면 가르칠 때 가르치는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데에서는 내가 배워야 된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으로 내가 높다. 나는 뭔가 특히 우리 교무들이 이거 빠지기 쉽죠. 교무들은 이거 진짜 고민이야. 교무들도 가르치는 직업 중 하나예요. 그리고 교무라는 것이 성스럽다 해갖고 존중받는 그 권한,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교무는 서비스업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권리를 잘하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이 나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주입식은. 근데 교육은요, 다 주입식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교육에서 주입을 안 시키고 어떻게 교육을 해요? 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주입. 잘 안 들어가면 막 꽉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짝 이렇게 이완을 시켰다가 싹 집어넣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분별심이죠. 어쨌든 저는 교육은 다 주입식이라고 봐요. 다만 그것이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주입을 하냐, 아니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그게 대중사님 법문 중 하나 나오죠. 실상사 실상사 뭐라고 그러죠? 실상사의 이제 처음에 이제 오면은 실상사에 이제 스님 시작하려고 상주하라고 해서 이제 좀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참선, 불교에서 참선 시키지 않습니까? 참선같이 재미없는 게 어딨어요. 그걸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얼마나 한두 번 시켜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시켰는데도 잘 안 되고 그랬겠죠. 그걸 지도하신 분의 어른들의 노스님들의 그 노고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죠. 그것도. 아무래도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참 천불. 그러니까 여러 부처님이 와서 지도가 안 될 것이라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원 참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잘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권한, 상대적 권리라는 게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의 그 원을 잘 봐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역으로 말하면, 역으로 봅시다. 역으로. 나름 막 배우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가르쳐요. 요즘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지식의 홍수 속에, 홍수라고 해서 이게 아주 쉽게 생각해요. 뭐 인터넷 뒤져보면 다 알지. 아까 나왔잖아요. 변사님께서 그 지우 차별할 때 그 지를 뭐라고 했어요? 아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 그 사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실질적인 뭡니까? 이 행실. 아주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 관계, 이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학기, 유학에 보면 학기에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서로를 상호 이렇게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또 배우면서 성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이게 제가 이걸 막 여러 가지로 대운사님이 사요 중에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사요를 밟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자력양성과 공도자 숭배가 상호 이렇게 관계가 더 깊고 지자본의와 타자녀 교육과 관계가 깊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자본의가 잘 돼야 자력양성이 잘 돼야 지자본의가 되고 지자본의가 돼야 타자녀 교육이 되고 타자녀 교육이 돼야 공도자 숭배가 되고 공도자 숭배가 돼야 또 자력양성이 잘 되는 또 이 순환구조 속에도 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했던 이 지자본의하고 타자녀 교육은 이 배우고 가르치는 그래서 일상생활법에서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라는 이 실천 동목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게 아니다. 상대적 권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쓰면은 비대칭적 관계다. 이런 말을 해봐요. 대칭적 관계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었으면 반드시 손을 잡는다. 이게 대칭적 관계. 이렇게 사고를 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누가 많은지 아세요? 자기가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고를 합니다. 세상은 대칭적 관계에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그 사람, 네가 노력 안 해서 안 됐지. 근데 이 사요에서는 비대칭적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비대칭적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다는 게 비대칭적 관계입니다.
반대로 말할게요. 반대가 아니라 다른 입장으로. 상대가 손을 내밀었는데 나도 잡을까 말까 하는 나의 권한이 있어요. 나한테. 그런가요? 내가 잡을까 말까 하는 걸 나한테 권한이 있나요? 권한을 포기해버리죠. 하는 순간에.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내밀면은 그냥 잡아버려요. 안 잡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잡으면 돼질 것 같아요. 안 잡으면 엄청나게 뭐가 문제가 되고 적을 잡으면 난 또 동아줄 것 같아요. 근데 대종사님이 이 사유를 말할 때는 서로 어떤 관계냐면 상대가 손을 내밀 때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손을 내밀 때 상대방이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는 관계 속에서 이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밀 때는 상대방이 이 손을 잡아주도록 내가 설득하고 감화시키고 공감되도록 하는 거예요. 맨날 되겠어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왜요? 상대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부분은 능력 있다는 사람은 딱 적으면 다 잡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사유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도록 내가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런 거예요. 사유의 기본 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이런 쌍자리에서 보면 그래요. 이런 쌍자리에서 보면은 죄곡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상대한테 있어요. 그래서 대종경 교의품에 보면 사은이 어떤 것이냐 바로 죄복을 주는 권능이 사은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른 차원에서 말한 것이 사유예요. 배우고 가르치는데도 그런 거예요. 나도 상대가 손을 딱 내밀면 나가요. 내 주권을 가지고 저걸 내가 잡을까 말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딱 잡아놓고 처분이 잡으라고 해서 잡았어요. 그렇게 말해요? 자기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사유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력 양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력은요. 자기의 권리예요. 권리. 그 손을 잡을까 말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요. 보고 상대방한테 던지는 것도요. 뭐예요? 내가 그가 날 화나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대로 내 권리를 내가 이것을 통제할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딱 그래서 쓰레기통에다가 확 버리면 되죠. 쓰레기를 왜 쓰레기통에다 못 버리냐?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나? 다른 데다가 밀쳐놓던지 아니면은 허공에 날아가도록 하는 거잖아. 그런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서로가 악수를 할 때 서로 잡고 안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서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비대칭성이라고 그냥 용어를 해본 거예요. 대칭성이라면 그냥 딱딱딱딱 그냥 이거만 반응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반응적으로. 그런 경우 많죠. 누가요?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나 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면 다 그렇게 돼. 사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청정한 자리에서 이런 상자리를 안다면 모든 존재한테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상대가 있다는 것이 명료하죠. 그걸 모르면서 청정한 자리를 알았다고 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버렸네. 순식간에 원래 가버렸네.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종속되는 사람도 아니고 타인을 종속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사유는 정말 인간관계, 이 사회 이게 관계 속에서 어떠한 문명을 창출해낼 것인가라는 길을 제시해 주신 정말 어마어마한 법문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그 길을 크게 탁탁탁 잡아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가르칠 때도요, 상대가 내 손을 잡도록, 자, 이게요, 우리가 우리가 열반존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 보면은 천업을 돌파라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참회문에, 우리 정전 참회문에 보면 정업은 남면이라는 얘기 나오죠. 정업은 정해진 업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 권한이 상대한테 있어요. 상대방이 이만큼 줄까 저만큼. 그런데 왜 남면이라고 했냐면은 세게 때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살살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면해요. 남면. 면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미운 사람일 때가 갔다가도 그러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천업은요, 내 입장에서 그것이 설사 온다고 해도 내가 역량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큰 호수에다가 돌 던져도 뽀록 가라앉잖아요. 또는 내가 원체 힘이 이렇게 역량이 있으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좀 조심해서 말하잖아요. 저쪽 상대가 힘이 세면 뭔가. 또는 성품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으면 좀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천업을 돌파하라고. 정업은 남변이나 천업은 돌파. 다 이런 관계를 저 어디 멀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도제 때나 하고 뭔가 뭐 참여할 때나만 하고 그게 아니라 사유를 할 때도 사유 모든 분야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그렇고 다 이게 작동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대칭적 관계. 내가 손을 내밀 때 다 내 손 잡게 돼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그러면 사유하고는 멀어진 거. 사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유 대상은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전제가 깔려야 사유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좀 하고 또 주제가 너무 또 방대하게 늘어나면은 이게 그 비대칭적 관계 이 얘기에다가 내가 엉뚱한 대로 또 말 나올까 내가 조심했어요. 어쨌든 하여간 제가 말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정도 해서 사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정말 대종사님이 미래 세상을 위해서 특히 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이 정신 개벽을 하는 그 방법으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타자녀 교육에도 이게 바로 낙원 생활 일체 동포가 낙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다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문명을 촉진하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통하면
개교 동기도 사요를 통해서 개교 동기도 실현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